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제3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의 정책적 지도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성 주석이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수립한 제2경제위원회의 간단한 양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제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입니다. 이것은 김정일이 지어준 공식 명칭입니다. 제2경제위원회는 김일성 족속 정권이 판문점 도끼 사건 만행을 감행한 이후인 1977년 초 김일성, 김정일이 지시로 제2경제위원회가 신설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과 국지적 전투도 불사한다 라는 초강경 대응과 향후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고립 압살 정책에 대처한다면서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미지아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인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민경제가 다 멎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군수경제만은 기어코 살려서 전쟁 준비를 더욱 다구치고 한시바삐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이것을 제2경제위원회 신설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김일성은 또 제2경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연형묵을 임명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동맥의 한 개 나라의 경제와 맞먹는 제2경제위원회를 맡긴다. 앞으로 제2경제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인민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군수경제를 건설하도록 하라.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직속으로 신설된 제2경제위원회는 초기에 초대위원장이었던 연형묵과 초대 정치국장이었던 당 책임자입니다. 김치규가 수년간이나 김일성 족속은 물론이고 당중앙위원회까지도 들썩할 정도로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려놓는 바람에 김일성이 연형묵을 구성 광산기계공장 지배인으로 좌천시키는 걸로 이 사태를 정리했습니다. 충성 경쟁을 했다니 둘 다 죽일 순 없고 그때 김일성이가 말했습니다. 행정일꾼은 당일꾼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당일꾼에게 도전하는 건 나 김일성한테 도전하는 거나 똑같다 하면서 사실 김치구가 더 잘못했는데 연형묵을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 김정일은 1984년경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신설하고 제2경제위원회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소위 작전적 구상은 김일성 족속이 직접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도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가 담당하고 군수공업 전반의 군수생산 실적 총괄은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집행한다. 이렇게 3중 구조로 제2경제위원회에 대한 지도 관리 통제 시스템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2경제위원회의 명칭도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 기구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경제위원회는 총 8개의 총국과 기타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개 총국 산하에 속해 있는 군수공장들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국비 중에 국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김일성 족속이 소위 자립적 국방공업 건설이 대들보라고 자랑한 5개의 공장에 대해서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강계 26호 종합공장. 위장 명칭은 강계 트락토르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모체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평양시 평천리에 건설해 놨던 평천리 병기 수리 공장입니다. 북한의 모든 군수공장은 이 공장에서 분가해 나간 것들로서 이 때문에 김일성은
강계 26호 종합공장은 우리나라 군수공업의 역사이며 모체 공장이다. 늘 이렇게 지창했습니다. 이 공장의 생산 설비들은 거의 80%가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던 것, 그 다음에 구소련과 동구권에서 60년대에 수입해 들어간 기계 설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김정일이 1980년대에 소위 외화벌이 호황을 누린 무기 밀매품 생산이 거의 40%를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이 공장군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공장의 3분의 1이 파괴되어 버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공장의 생산은 급강일로만 걸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함흥 17호 공장입니다. 이 공장의 위장 명칭은 함흥 섬유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으며 북한의 유일무이한 화약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무이한 화약 공장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가동률이 30%대로 급강하했는데 그 이유는 공산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화약 원료 수입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공장 역시 무슨 저주를 맞았는지 어느 해인가 아마 90년대 초일 겁니다. 생산해놨던 그 화약 제품 함흥역에 산적해 놨댔는데 역시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각종 탄 생산은 15% 내지 12%대로 또 급강하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청년들이 의무병력 제외해서 군에 끌려나갔어도 10년 복무하고도 식탄 사격 훈련 한 번도 못하고 제대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퇴직이 몇 달 전인 1994년 4월 27일 마지막으로 제1경제위원회를 시찰하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지금 동무들이 전쟁 준비에 대해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 준비가 별게 아니다. 동서해안선과 군사풍계선 일대 갱도를 많이 뚫어놓고 갱도 안에 총과 총탄, 식량을 많이 쌓아두고 적들이 포격, 폭격할 때는 갱도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휴식하다가 침범에 들어오면 맞받아 나가서 싸우면 된다. 그러자면 모든 탄 생산 공장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탄이 부족하면 총도 포도 부직갱만 못하다. 눈만 뜨면 남조선으로의 진격을 부르짖던 놈이 이렇게 위축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위축은 북한 군수공업이 위축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성 광산기계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의 정식 숫자 대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장은 탱크, 수륙 양용 장갑차 등 이런 계열의 군사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76년 이후에 구성 광산기계 수리공장이었던 민수공장이 군수로 넘어오면서 탱크, 수륙 양용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개변되었는데 이 공장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탱크 수십 대가 중동의 어느 반미 국가에 수출되었다가 반년 후에 몽땅 반품되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반품 이유가 소음, 내연, 떨림이 너무 심해서 그 나라 탱크병들이 도저히 탈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관계자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공장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북한군에서 고장난 탱크나 장갑차 수리가 주업이 되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탱크든 장갑차든 그나마 양산됐던 시점이 1980년대 초중반까지입니다. 그때 김정일이 그 생산한 시가용 탱크를 당중앙면으로 올려라. 올려다 놨더니 야밤에 직접 당중앙면에 그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 그 거리, 통제받는 그 거리에서 탱크 머리놀이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만경대 약정기계 공장입니다. 위장 명칭은 7호 공장입니다. 국방과학원 종합공장에서 분가 확대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70년대 말에 건설되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에야 생산을 시작한 북한에서 유일한 스커드계 미사일 및 중장거리 미사일 종합공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이 공장 개업식 때 평양 주재 사회주의권 대사관의 무관들까지 초청하겠다면서 어느 특정 갱도에는 모자이크 벽화까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개업식 때 참가한 국가의 무관은 소련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김일성 족속이 시험 발사하고 있는 관련 미사일들은 다 이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1990년대 초의 어느 봄날 이 공장에 취재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공장 당위원회 선전위 군이 하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비 자체가 낙후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너무 낮아서 미사일 6발, 7발을 생산할 수 있는 자재를 들이밀어야 겨우 한 발의 완성품이 나온다. 나라가 허리를 펴겠어? 요새 젊은 사람들 암만 반미 교양을 해도 말을 듣질 않소. 얼마 전에 우리 공장에서 핵심으로 키우고 있는 사료총원이 나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아니 미국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데 그렇다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너무 기가 차서 입이 벌어지질 않더라. 식량 배급도 제대로 못 주니 못 나오는 말이 없다. 이 공장 역시 오늘날까지 더 내려가면 내려가지 나아질 어떤 토대도 어떤 환경도 없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5번째로 개천 1월 8일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김일성 족속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소위 북한 굴지 엔진 생산 전문 공장입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이 귀중한 탕자금으로 외국에서 최신 설비를 사다가 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꾸려놨으니 수령님 한번 나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1985년경에 이 공장에 갔었는데 무식한 김일성이 1호 행사용으로 일시 가동시킨 기계 몇 대를 보고는 조직비서 대에, 즉 김정일 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쟁이 공장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습니다. 이 공장은 탱크, 장갑차, 그 다음에 함선, 잠수함 포함입니다. 어뢰종, 잠수정 등 움직이는 모든 전투 기재의 엔진을 생산 및 수리하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또 김일성 족속이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전역의 수산 선박이 엔진에 대한 생산 및 수리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의 가동 실태는 어떤가?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도 북한 동서해안의 해군 기지들의 엔진 고장으로 묶여있는 절반 이상이 북한의 군함 잠수함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십 년째 동면에 버금가는 북한군의 해상 움직임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2경제위원회의 실태입니다. 모든 국가의 군수산업은 그 나라의 제반 경제력과 그 역동성에 정비례합니다. 수십 년째 인민 밥도 못 먹이는 북한이 군사력이 강하다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은 지난 4월 8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를 벌려놓고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날로 엄중해지고 있는 조선반도 안전 상황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리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제2경제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북한의 군수공업과 역시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이 전담하고 있는 북한 국방과학부문의 실태를 잘 알면 엊그제 제창한 더 실용적, 공세적, 효과적인 전쟁 억제력 확대 및 이용이라는 김정은의 주장이 겁먹은 강아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노동당 국방과학원에 대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